불구하고 증인은 아직도 박규식 씨가 외상성 경막과출혈이라 확신하십니까? 자각성 경막과출혈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자, 지금 저 우영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때려 죽인 게 아니고 사고에 의해서 할아버지가 그냥 그 순간에 우연히 해갖고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머니 지금 살인자 아니다 라는 거를 지금 요 사람한테 묻고 있는 중이죠. 그런 증거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영우는 이 재판 속에서 역할이 뭘까요? 변호사지.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야. 자, 그럼 이 아저씨는 뭘까? 검사? 증인. 증인이죠. 의학적으로 그런 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증명해줄 증인입니다. 이분이 그럼 뭐겠어? 피고인, 지금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었을 가능성. 저 다리미로 할머니가 쳐서 죽인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싸우다가 해갖고 혼자 쓰러지신 거, 그럴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변호사가 그 할머니 입장에서 무죄임을 밝혀주고 있는 중이고 증인이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준 겁니다. 박규식의 치료 기록과 구금 자료를 토대로 박규식의 병명과 사인이 질병에 의한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이 진단한 사람도 같은 편 의학적으로 변호사죠? 3일의 진단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말대로 박규식 씨의 뇌출혈은 피고인에게 맞아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가진 질병에 의한 것일 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뭘까 지금 심각해졌어. 검사. 검사. 이분은 지금 아닌데 저 할머니 범인 맞는데 범인이니 살인죄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했던 사람인데 지금 자기 의견이 틀리게 생겼죠? 지금 급해졌어.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죄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살인죄는 사람을 죽인 죄고 상해죄는 사람을 다치게 한 죄야. 다치게 한 건 맞잖아, 그렇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그걸로만 살인죄하고 사람을 죽인 죄하고 다치게 한 죄는 처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겠지. 이분은 누굴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다 듣고 판사지. 어떻게 생각해요? 공소장 변경 신청할 의향 있으십니까? 자, 여기까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검사, 우리 재판장 속에 있는 각종 역할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사가 될 겁니다. 판사가 되고 판사가 이제 재판 마지막에 뭘 말하지? 판결을 내리죠. 그때 마지막 하는 멘트가 뭐야? 자, 유죄야. 유죄인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땅 하는 거 많이 봤죠? 그거를 해볼 겁니다. 영상도 끄고. 자, 잠시만요. 너희 태블릿에 하이클래스 다 연결되어 있지? 네. 일단은 지금 하지 말고 화면 보면서 같이 합시다. 자,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할 거고요. 자, 태블릿은 지금 사회학습지 펴면 학습지 한번 펴볼까? 사회학습지 잘 들어왔는지 태블릿에서 확인하세요. 자, 사회학습지 폴더로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학습지 폴더에 이렇게 생긴 학습지 있을 겁니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그런 학습지가 있습니다. 요거 띄워놓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띄워놓으세요. 눈은 화면 보고. 됐지? 다 떴어? 안 뜬 사람? 아직 안 떴어? 사회학습지. 한 사람 갔으면 다 갔을 텐데. 로딩해야 되는데.
문제 있지? 혹시 출력물로 하고 싶은 사람 이야기하세요. 지금 뽑을 때 뽑게. 태블릿에다 할 사람 말고 지금 지성이처럼 뭐 화면이 잘 안 나오거나 이래가지고 그냥 종이에다가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세요. 지금 뽑을 때. 뒤로 지성이. 자, 이런 사이트를 이따가 여러분들이 들어가 볼 건데 일단 당장 여러분들한테 여기 들어가서 하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런 사이트 이따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판결하러 가게 되면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판사님. 지금부터 직접 형사 사건의 판사가 되어 재판을 체험하실 텐데요. 사건의 내용과 양형 기준을 신중히 살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할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체험을 시작하실까요? 이제 당신이 판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판사고 이렇게 사건이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형이 뭘까요? 양형. 우리 계속 재판 뭐 이런 말만 들었지 양형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지? 모를 때는 검색하면 되죠. 검색해 볼게요. 아, 잘못 썼네. 자, 거기 학습지 1번입니다. 자, 법원이 히읗, 시옷, 지읒, 피읍 결과 유죄 판결 무슨 뭘까요? 그렇죠. 자, 법원이 글씨가 좀 작게 나와. 자,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누구? 아까 그 할머니처럼 피고인에 대해서 그 할머니는 물론 유죄 판결 받진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 만약에 받았으면은 이제 그 너는 유죄니까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히읗 비읍은 뭘까요?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일을 양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죄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합당한 벌을 줘야 되겠지? 그 벌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일을 양형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일단은 같이 해볼 거는 절도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절도. 이따가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하면 되고요. 절도 사건 선생님 선택했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자세히 보면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 정호번의 절도 행각 덜미 이런 기사가 났어. 서부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침입해서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6만 원이랑 식재료들을 훔친 혐의, 야간 주거 침입 그리고 절도 혐의입니다. 박모 씨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소재에 있는 모 음식점에 침입해서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만 원과 식자료 약간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박 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그 가게에서 밤에 몰래 들어가서 돈하고 재료하고 훔친 거야. 그리고 화장실이 평소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 이런 기사입니다. 이 사람 유죄라고 치고 벌 얼마나 유죄지? 밤에 남의 가게에 쳐들어가서 훔친 거잖아. 자, 이 사람한테 벌 얼마나 주면 될 것 같아? 4개월? 4개월? 2년? 뭐, 징역 2년? 벌금? 그냥 벌금 정도? 30 정도?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학습지 2번 보세요. 자, 요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고를 겁니다. 자, 학습지 보면 실형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징역이라는 말도 나왔고 막 벌금이라는 말도 나왔어. 그치? 자, 그 중에서 실형입니다. 법원의 선고를 받아서 실형이라는 것은 법원의 선고를 받아서 강제로 실제로 힌트는 그 실형이라는 단어에 있어. 빈칸에 들어가면 뭘까요?
법원의 선고를 받아서 실제로 집행된 형벌. 실제로 집행된 형벌. 징역 2년을 받았으면 진짜 집 감옥에 2년 가는 거야. 이게 실형입니다. 진짜로 가는 것만 가짜로 가는 것도 있을까? 진짜로 가는 실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럼 가짜로 가는 것도 있나? 볼게요. 아니, 가형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밑에 보세요. 실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정 기간 그 교도소 내에 가두어서 일을 시키는 형벌,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징역입니다. 징역은 교도소, 우리가 감옥이라고 보통 깜빵이라고 하는 교도소에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서 시키는 여러 가지 작업이나 일을 해야 돼. 그게 징역입니다. 뭐 유리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인형에다가 그 눈알 붙이기도 하고요. 뭐 용접 같은 것도 하고, 교도소에 가면은 일정 시간 동안 노동을 강제로 해야 돼. 그게 징역입니다. 그 감옥에만 딱 가고 일은 안 하는 형벌도 있어. 그거는 금고라 그래.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아무튼 여기 들어갈 말은 징역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내에 가두어서 일을 시키는 형벌이고, 최소 징역 1개월에서 최대 징역 30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징역 35년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범죄 행위가 굉장히 중하거나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경우 있지. 이런 경우에는 징역 최대 50년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몇 년 전인데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던 조주빈이라는 사람 기억나니? 기억 안 나? 조두순 말고 그 사이버상에서 되게 흉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선생님 기억에 징역 40년인가 받았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범죄 정도가 너무 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징역형 말고 감옥에 가는 거 말고 재산을 빼앗는 형벌이 있어. 벌금형이죠. 벌금은 5만 원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깎아주면은 5만 원보다 적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집행유예라는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집행유예? 네. 아까 실제로 사는 형벌을 실형이라고 그랬지?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그 형벌의 집행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조금 미뤄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러면 너 징역 2년 갈 건데 3년 동안 지켜볼 거야. 실제로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3년 안에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르면 가중처벌 되겠지.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보내는 걸 살짝 밀어주는 겁니다. 집행유예입니다. 여기 써있지? 네. 여기 있죠? 집행유예. 선고된 형벌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1년에서 한 5년 정도 밀어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무사히 잘 지나가면 감옥은 실제로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아무 때나만 되는 게 아니고 뭐 사람 죽여갖고 징역 15년 받았는데 집행유예 해주고 이렇지 않습니다. 여기 써있죠?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집행유예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해줄 수 있습니다. 벌금이 1000만 원 나온 거는 집행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다 직접 판결하려면.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할까? 징역 얼마 정도 주면 될 것 같아? 자, 벌금형이 있고요. 징역형을 내리는데 집행유예를 감옥에는 실제로 보내지 않는 방법이 있고, 실형으로 징역 6개월 이하, 6개월에서 1년 이하,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 혹은 3년 이상 얼마 줄까? 징역 6개월. 징역 6개월 정도 될 것 같아? 네. 6개월 왜?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징역 6개월 정도. 근데 실형? 집행유예 아니고 그냥 실형? 징역 6개월. 근데 일단 있어봐. 당장 감옥 가는 건 아니야로 할래? 아니면 당장 6개월 감옥 보낼래? 당장 보낼까요? 자, 그럼 징역 6월. 요건 그냥 감으로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이 가게 사장님은 평상시 화장실 창문을 닫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마 저 좁은 창문으로 사람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라는 거죠. 이번 사건은 절도 사건 치고는 피해가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현금 26만 원에 물품이 대략 16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한데 그 어린 놈의 새끼한테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 누가 알았어. 그래도 막 열심히도 하고 손님한테도 잘하고 깍듯이 의사도 하고 웃음도 짓고 한데 역시나 사람은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사건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요. 자, 절도 범죄입니다. 그쵸? 절도 범죄의 양형 기준.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습니다. 법관이 형벌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그냥 판사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다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요, 여기 알아보기를 눌러보면 나와. 자, 여기 보면 글씨가 조금 작은데 방치물 등 절도, 그냥 놓여있는 물건 주인 없어 보인 줄 알고 갖고 갔다가 걸리면 그거는 기본 징역 4개월에서 8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깎아줄 요소가 있으면 6개월 미만도 가능하고요. 혹은 좀 늘려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 버려져 있는 물건 주인 없는 줄 알고 갖고 왔다가 했다고 징역 3년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얘기야. 최대 징역 1년이야. 그 다음에 일반 절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도둑질이고요. 대인 절도는 요런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면은 그 옆에 보면 유형의 정의 이런 거 눌러보면 요런 데 써 있습니다. 말은 조금 어려울 거야. 자, 대인 절도는 그 소매치기 같은 거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날치기 해가지고 확 튄 거, 이런 게 대인 절도고요. 이런 거는 여기에 보면 조금 처벌량이 더 큽니다. 일반 도둑질은 1년 6개월까지인데 얘는 2년까지, 징역 2년까지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침입절도,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한 거는 2년 6개월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감경, 가중에서 줄여줄 수 있는 요소, 늘릴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이런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고, 법조문은 이런 거 있습니다. 야간의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최대 10년 그 이하로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에 대한 얘기는 없죠. 이런 범죄는 벌금형은 내릴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참고해야 될 게 있어. 범죄자가, 범인이 나이가 얼마나 먹었는지, 이 사람의 평소 행동은 어땠는지, 이 사람의 지능이나 생활 환경은 어떤지, 그 다음에 범인이랑 피해자 사이에 평소의 인간관계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얘가 범인을 왜 저질렀는지, 어떤 수단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형벌을 조금 깎아주고, 뭐 아니면 이 사람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갖고 집에서 애가 지금 분유도 못 먹고 빽빽 울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먹을 거 훔쳐서, 이런 사람은 좀 불쌍하잖아.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런 사람들은 조금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징역, 요거는 아까 설명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할 시간인데요. 검사와 변호사는 각각 어떤 논리로 판사인 여러분을 선택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봅시다. 자, 재판장 아까 모습이 있었고요. 요 검사, 변호사,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 3시 5분경 위 식당에 이르러 종이박스로 CCTV 화면을 가린 후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만 원과 식당 냉장고에 있던 16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자, 이게 그거죠.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있나요? 이미 한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았던 전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절도죄를 저질러서 그리고 벌금형 받은 적이 있네. 이번 사건도 피해 금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건을 약하게 처벌한다면 또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비슷하게
뭘 훔쳐가지고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의견은 지금 이번에도 봐주면 얘 비슷한 범죄 또 저지를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피해 정도는 아까 어느 정도였죠? 한 25만 원. 뭐 얼마 되지 몇십만 원 정도 수준이었죠. 이건 안 눌러볼게요. 그래서 검사 최종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피해보다 사회적인 피해가 더욱 중한 사안이며 그 피해 또한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상했다고 하지만 근처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피해액은 물어준다. 유사범행에 대한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경우에 앞으로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이 사- 지금 검사 의견은 이 사람 약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 작은 범죄지만 좀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검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고인 측의 변호사 의견입니다. 얘가 과연 이런 짓을 왜 했을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을 그만둔 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는데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병원비를 지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이 어린 피고인이 자녀까지 얻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불쌍하네요. 피고인 편에 지금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피고인은 이런 짓 저지르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헌치해 주신다면 잘 다시는 봐주시면 이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리라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얘기를 변호사가 대신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범행 후 피해 변상했다 그랬죠? 아, 잘못했어요 하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훔쳤던 돈 돌려줬다 그랬죠? 자, 변호인 최종 의견 한번 이 사건은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아내의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사건으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합니다. 먹고 살려고 한 거야. 또한 피고인이 침입한 안 그러면 굶어 장소는 실내 죽어. 주거 공간 이외의 장소라는 점도 참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 이 사는 데 사건으로 쳐들어간 게 발생한 아니라 피해는 긴 가게에 경미하고 쳐들어간 거고.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피해를 모두 변상해 줌으로써 피해자도 그 다음 피해를 모두 변상해 줬고요. 훔쳐갔던 돈 다 돌려줬고, 그리고 나서 그 피해자 아까 식당 주인이 있죠. 그 친구 그분도 이 피고인 그래도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인데 처벌은 원하고 있지 않대요. 얘 큰 처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피해자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절도범죄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경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는 반면 줄여줄 수 있는 요소. 별다른 가중 요소가 없으므로 감경 영역에 해당하고 집행유예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유예도 이러한 해주실 수 재반 있을 사정을 것 충분히 같은데 참작하여 판사님 피고인이 해주실 수 있죠? 사회에서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계속 중이라.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집행유예로 선체해 주시기 얘 감옥 바랍니다. 가면 애기는 가족은 누가 돌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집행유예로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피고인 입장 내용은 선생님 미리 봤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은 성실한 아빠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입장 밝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에 탄원서라는 게 있어요. 피고인과 피고인이 이제 피고인의 친구인데 얘 그렇게 나쁜 애도 아니고 눈에 띄는 행동하는 애도 아니고 되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친구가 잘한 건 아니지만 엄벌 내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판사님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친구가. 그 범인의 지금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반대 입장 탄원서입니다. 그 근처 가게의 상인이야.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지금 이래가지고 주변에 도둑 들었다는 소리 때문에 우리 주변 가게 상인들도 무서워서 가게 문을 못 열었다. 이거 엄청난 피해다. 그러니까 전과도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그런 짓 한 적 있다고 하는데 꼭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또 편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제 피고인이죠. 판사가 쳐다봅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양형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셨나요? 여러분이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궁금합니다. 저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해 봅시다. 자, 야간 침입 절도입니다.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고요. 벌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징역 얼마 정도 주면 될 것 같을까요? 근데 이 중에서 요걸 한번 볼게요. 감경, 가중 이런 것들이 있어. 감경은 깎아줄 만한 요소고요. 가중은 징역을 늘릴 수 있는 요소야. 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나요? 아까 이 가게 주인 피해자가 처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 했어요? 네. 그랬다 그랬죠? 체크. 자, 생계형 범죄.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범죄 맞아요? 네. 체크. 상습범인가요? 네. 한번 전과가 있죠. 근데 요거보다 상습범 자주 하는 범인이라기보다는 비슷한 전과가 있다. 요거 체크할 수 있겠지? 진지한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당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4개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줄여주는 게 좀 더 많네.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더 있긴 한데 요 4개까지만 체크할 수 있어서. 자, 여기 양형 기준 형량을 보면 침입 절도는 기본이 2년 6개월까지 1년에서 2년 6개월까지 줄 수 있어. 근데 지금 깎아주는 쪽이 날까? 늘려주는 쪽이 날까? 깎아주는 요소가 좀 더 많죠? 그러면은 얼마 정도 줄래? 징역? 3개월.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아까 처음에 뭐였지? 징역 6개월이라고 했나? 자, 8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줄여주면 8개월. 8개월. 징역 8개월? 네. 집행유예는? 그냥 바로 그냥 바로 보낼까요, 가만? 해주기냐? 아니 1년. 해줄까요? 어떡할래? 해줘요. 집행유예는 1년에서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해줄까? 1년? 집행유예 1년만 할까요? 자,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골랐고, 그 다음에 했고, 자, 요거 한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학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적당히 그냥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체크해야 넘어가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선고할 건데 실제 판결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맞췄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하실 겁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엄청 많이 없고 훔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그런 사정은 점도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습니다. 깎아줄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겠죠? 반면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성과가 있다는 건 조금 불리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하나여 집행유예로 선처함으로써 건전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징역 8개월. 여러분들 징역 8개월 맞췄고 집행유예 뭐 거의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절도사건 같이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지금 아마 저거 돼 있을 텐데 클래스 1, 2, 3으로 여기 하이 클래스로 갈 겁니다. 네. 다 맞지? 거기 링크 주소 누르고 가시면 됩니다. 사이트. 상해죄. 상해는 남을 다치게 한 죄. 방화, 불 지른 거. 도주치상, 쉽게 말하면 뺑소니. 사람 팔 친 거. 공무집행 방해는 뭔지 알죠? 강제추행도 뭔지 알지? 그다음에 살인. 이렇게 6가지입니다. 자, 요거 이제 학습지 보면서 같이 하시고요. 뭐 분할 화면으로 하면 동시에 할 수 있지. 분할 화면. 강제추행 해도 됩니다. 자, 하나 골라서 학습지에 표시하시고요. 하면서 사전 판결 그 페이지에서 하는 거를 학습지에다 그대로 옮겨 써주세요. 하나만 해요. 하나만 지금 시간 없어서
하나도 빨리 끝내면 빨리 해봅시다. 하나 골라가지고 읽어보고. 단성하든 말든 사진 거 자, 분할하면 안 되는 사람 형한테 얘기해줘.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학습지 자기가 무슨 사건 골랐는지 동그라미 표시하고, 그다음에 그 사건 판결 보고 체험 전 형량 체크하는 거 있죠? 그거 체크한 거 그대로 거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할 건지 안 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 그다음에 그렇게 선고한 이유, 우리 아까 미리 해봤지 절도죄 때? 그거대로 한번 써보시고요. 이거 S는 이거 S는 이대로 써야 돼. 없이 해야 되겠어. 자, 하다가 잘 모르는 단어 이런 거 나오면 질문하고, 그다음에 영상 속도 1.2배, 1.5배 이렇게 좀 빨리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느리다 싶으면은 영상 속도 조금 올려서 보세요. 이거 당연히 지성아, 지금 너도 이어폰 없는 거지? 세 개. 네. 너무 열몇 개인데? 밑에 그래도 자막 나오니까 소리 약하게 해놓고 밑에 자막으로 볼게요. 이어폰 없는 사람은. 학습지는 그 특권 보는 단계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 사전 형량 안 나왔어.
재판 영상 보시면서 재판 영상 보면서 검사, 변호사, 피고인, 그다음에 기타 또 등장하는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말하는 그 입장도 요약해서 적어 보시고요. 감경 요소랑 가중 요소가 있는지도 양형 기준 살피면서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재판 영상 보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은 이따가 5교시에 이어서 할게요. 자, 한 2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하던 데 기억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5교시에 이어서 합니다. 시간 줄 테니까. 자, 1분 후에 정지. 1분 후에 정지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학습지 일단 한번 볼게요. 뒤에 하는 거 이제 설명할게. 자, 학습지에서 잠깐 띄워볼까요? 앞에 화면, TV 화면 보세요. TV 화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학습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 6가지 사건 중에서 한 가지 고릅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사건 개요만 읽어보고 나서 얘 징역 얼마 정도가 적당하겠다. 아까 여러분들 절도죄 같은 경우에 징역 뭐 6개월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있지? 그것처럼 거기 그 체크하는 게 있었잖아. 그 체크한 거 여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왜 그걸 골랐는지 이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건 영상 보면서 뭐 간단하게 내용 메모해 주시고 이제 양형 기준이랑 법조문이랑 참조 규정 다 살펴본 다음에 재판 영상 보면서 검사가 하는 말 요약해서 쓰고 변호인이 하는 말 요약해서 쓰고 피고인이 또 하는 말 요약해서 쓰고 검사, 변호인, 피고인 이외에 또 다른 사람 등장하는 사람 있으면 기타 칸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제일 마지막에 최종 판결 내리기 전에 아까 우리 생계형 범죄 이런 거 체크했던 거 있지? 4개 체크하는 거 기억나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감경 요소 체크한 게 있으면 그거 여기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빨간색 가중 요소 여러분이 체크한 거 있으면 그거 그대로 여기다 쓰시면 돼요. 학습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선고를 징역 뭐 몇 년 혹은 뭐 집행유예 혹은 벌금 얼마 이렇게 결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거 쓰시고요. 이제 실제 판결 확인해가지고 2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 맞춘 사람일수록 이 지금 양형 과정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느낀 점 요런 걸 해보니 요런 거 있는 거 처음 알았지? 요런 거 하고 나서 여러분들 느낀 점도 궁금하니까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따가 5교시에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이어서 합시다. 이제 밥 먹으러 갈게. 고생 많았습니다. 5교시에 밥 먹으러 갈게. 자, 이상 하던 데서 이제 이어서 하세요. 이따가.